자, 한국항공우주 이야기 좀 해볼까요? 여러 자료들을 보니까 2025년 하반기, 이때가 정말 중요한 시점 같아요. 상반기는 좀 주춤했지만 이제 3분기부터 서서히 회복해서 4분기에 확 좋아질 거다. 이런 분석이 많네요. 글쎄요, 저는 그 하반기 집중이라는 게 오히려 좀 불안해 보입니다. 1분기에도 한 대, 2분기에도 안재기 납품이 겨우 한 대일 거라는 거잖아요. 근데 연간 목표가 26대인데 이걸 막판에 특히 4분기에 다 쏟아낸다는 건 실행 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 싶어요.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죠. 네, 맞아요. 상반기는 확실히 좀 숨고르기였죠. 근데 중요한 건 그 폴란드 수출 물량 납품 지연의 핵심 원인이었던 금융 지원 문제 있잖아요. 그게 해결됐다는 점이에요. 이게 풀리면서 하반기 납품 계획 달성에 뭐랄까 총신호가 켜진 셈이죠. 그리고 필리핀 FA50 경공격기 사업 마무리 후에 또 성능 개량 사업도 이어진다고 하고요. KF21 관련해서도 이미 1조 9천억 원, 이 정도 규모의 일감을 확보해뒀어요. 미래 준비가 착착 되고 있다는 거죠. 폴란드 건 해결은 다행입니다만 어쨌든 최초 계약보다는 1년 반이나 늦어진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 지연이 앞으로 일정에 전혀 영향을 안 미칠 거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회사가 제시한 그 납품 계획 보면 24년에 21대, 올해 26대, 내년엔 56대, 27년엔 81대. 이게 엄청 가파르게 늘어나는 거거든요. 과연 이 생산량 급증을 문제 없이 다 소화할 수 있을지 이건 좀 지켜봐야 합니다. 또 그 국내 사업인 소형무장에너지 LAH나 KF21은 이제 막 시작하는 거라 당장은 이익률이 높지 않을 거라는 점도 생각해야 하고요. 수익성은 좀 더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 단기 수익성보다는 일단 성장에 집중할 때일 수도 있죠. 그리고 2026년, 이때가 한국 항공우주한테는 정말 중요한, 뭐랄까, 도약의 해가 될 수 있어요. 주력인 FA50 말고도 KF21이라고 LAH가 본격적으로 납품되기 시작하거든요. 특히 KF21은 26년에 8대, 27년 20대, 그 뒤로는 매년 20대 이상 꾸준히 생산할 계획이고요. LAH까지 합치면 연간 50대 이상 생산 체제가 되는 거예요. 이건 회사의 규모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게다가 올해 안에 미 해군 훈련기 사업 제한 요청 나올 가능성도 있고 이집트 FA50 수출 같은 큰 것들도 계속 추진 중이고요. 그 성장 동력이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아직은 좀 기대나 가능성 수준인 게 많다는 걸 좀 봐야 합니다. 미 해군 사업이나 이집트 건 같은 거요. 아직 확정된 계약은 아니잖아요. 특히 이집트는 계속 얘기만 나오고 좀 지연되고 있고요. KF21 관련해서 인도네시아 분담금 문제도 표면적으로는 해결됐다고는 하지만 인도네시아 내부 사정이 어떻게 될지 정치적 변수 이런 건 여전히 남아있어서 마음 놓긴 좀 이르다고 봅니다. 최근에는 그 KF21 엔진 관련해서도 기존 미국 GE 말고 영국 롤스로이스도 제안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이게 또 미국의 기술 통제 같은 외교적인 변수가 작용할 수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거든요. 복잡해요. 근데 폴란드 이슈 때 보면 어려움이 있어도 결국은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회사가 제시한 납품 계획 달성 의지가 강해 보이고요. 그리고 필리핀 FA50 관련해서 선수금, 그러니까 계약금 일부가 3분기부터 들어오면 현금 흐름에도 당장 도움이 될 거고요. 네. 하지만 다른 쪽도 봐야죠. 2분기에 경상개발비, 그러니까 연구개발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쓰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이걸 그냥 비용 아꼈네 하고 좋게만 볼 게 아니라 혹시 개발 계획에 뭔가 차질이 생긴 건 아닌지 그것도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이라크 기지공사가 현지 사정 때문에 지연됐던 것처럼 예상 못한 외부 변수는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야죠. 리스크 관리가 그만큼 중요해지는 시점입니다. 네, 그렇죠. 정리해보면 한국 항공우주는 2025년 하반기를 실적 반등의 기회로 보고 2026년부터는 FA5송, KF21, LAH 이 세 기종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생산과 납품을 통해서 외형 성장을 이루려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잠재적인 대형 해외 수주까지 더해지면 정말 좋겠고요. 다만 그 과정에는 단기적인 실적 변동성도 있을 거고 특히 하반기에 몰린 납품 계획을 실제로 다 해낼 수 있을지 그 실행 위험도 있고요. 그리고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해외 사업들의 불확실성, 또 잠재적인 기술이나 외교적 변수 같은 넘어야 할 산도 많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기대와 우려가 같이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겠죠?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한국항공우주의 이런 미래 성장 가능성과 잠재적인 위험 요인들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고 보시나요? 특히 KF-21처럼 여러 나라와 협력이 꼭 필요한 이런 대형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려면 과연 어떤 게 가장 중요할지 각자의 시각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